앞에 거 틀린 거는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오케이. 7번부터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문제, 15, 18번 풀어보고, 진도, 도형의 이동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뭐야, 이거? 으악! 분필 묻었네. 아씨. 비듬 아니다, 알겠지? 학생은 그런 거 없다. 요즘 시대에 무슨 비듬이야. 혹시 친구 중에 어깨에 하얗게 떨어진 친구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멀리 하세요. 안 씻는 걸로 사람 평가하면은 안 되지만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 사람이 막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힘든 날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자주 그러면 이제 멀리 하세요. 알겠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주변을 당연히 돌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엮이는 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씻는 건 기본이지. 그지? 특히 학교라는 사회에 이렇게 여러분 그 사회생활하러 오는 거잖아. 학교 생활하러. 근데 학교에 오는데 머리를 안 감고 올 수도 있지만 관리는 하고 와야지. 어떻게 이거 비듬이 떨어지면 그냥 와 이씨. 그럼 안 돼. 알겠지? 자, 혹시 흠칫하신 분들은 빨리 이제 자기의 습관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매일 샤워하시고 매일 씻어야 돼. 그거 원래 정상이야. 알겠지? 이런 것도 교육해야 하나요? 자, 하여튼 플러스 4는 제로. 좌표평면 위에 두 원이 또 x-a의 제곱 더하기 ay 제곱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 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될까? 참고로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로서 이제 일정한 느낌의 원이죠. 얘는 a, 0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2를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요렇게 그려놨다고 하면 이게 왜 y축이랑 안 만나죠? 하여튼 y축에 만나줘야 됩니다. 화면 너머로 보시는 분은 얼핏 보면 만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문제 없겠네요. 자, 이렇게 만난다. 그지? 자, a,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예를 들어 0, 0이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라고 하면 요렇게 원 중심 지나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지나는 원이 있어서 두 점 사이의 교점의 거리는 요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길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으면 되지. 그래야 가장 많이 겹칠 거고. 됐어? 그래야 가장 많이 겹칠 거고 가장 많이 겹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 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2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친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식을 써봐도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는 4, 즉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다. 그림을 대충 살펴봐도 a가 마이너스 1, 0이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긴 맞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두 개의 원이 이렇게 교점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반지름 하나, 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고 얘를 이렇게 자르면 봐봐. 두 반지름과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하는 삼각형이 뭐야? 하나의 높이처럼 볼 수 있죠. 요거 2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로 일정하고 이 길이가 2로 일정한데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뭐야? 점점 넓어지는 둔각이 되면 요게 짧아지겠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길려면 얘가 짧을수록 좋고 따라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짧을 때가 두 교점 사이 거리 즉 공통 현의 길이가 가장 길 때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식계산에서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지 제일 길겠구나 이렇게. 15번은 사실 요런 거야. 요거 혹시 배웠니?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자, P 여기가 M 여기를 N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 제가 그림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딱 맞춰서 그린 게 아니라 0,0과 2,0이 있고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그지?
그래서 원박계점 피해서 안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 적당한 선을 하나 그었어. 길기가 뭔지 모르게 적당한 선을 하나 그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만나는 교점 MN이 있다면 PM과 PN의 곱을 구해라는데 이게 이제 언제 배우냐? 중학교 3학년 원과 비례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제는 단원이 삭제되면서 안 배운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접점이 있어서 접점이 T라고 한다면 공식이 하나 있어요. PT 제곱은 PM 곱하기 PN이다. 따라서 원박계점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러려면. 됐죠? 이건 알아요? 들어본 적 있나? 자, 중심이가 여기 있었고요. 그지? 자, 요렇게 그려서 하나, 요렇게 그려서 하나를 생각해 볼 건데 색깔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티가 나게. 작은 삼각형 PMT와 큰 삼각형 PTN은 닮음입니다. Y 닮음인가? 이건 배우잖아. 원의 접점, 즉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포함하는 호를 만들어서 현을 포함하는 호의 원주각과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각이어야 하니까 4개짜리랑 2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니까 이게 닮음이다. 닮음이니까 닮음 비해서 PM 대 PT는 PT 대 PN에서 외변, 내변 곱해주면은 외항, 내항 곱해주면 저런 식으로 막 정리가 되고 이런 거야. 알아두시면은 좀 쉽게 풀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PT의 길입니다. 그래서 2,0이랑 0,0이랑 두 점 사이 거리는 뭐야? 2지. 반지름의 길이 뭐야? 1이지. 근데 수직이니까 뭐야? 이거 루트 3이지. 따라서 뭐야? 이거 루트 3이 제곱이지. 그래서 답은 3이에요. 18번. 따다다다다다. 잠깐만, 왜 답이 앞에, 안에 왜 100 왜 들어가 있었어? 누구 100 들어가 있었는데? 아닌가? 누가 100 플러스 뭐 썼는데? 넌가? 아니야? 넌가? 왜 그랬어? 자, 하여튼. 요거는 알아둬야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걸 혹시 한 방이 다 한 거 아니야? 걔들이 왜 틀렸는지 추측하면 재밌거든요. 자. 약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어릴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 생각을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선생님. 이 새끼가 왜 틀렸을까? 알아서 거기만 이렇게 싹싹싹 수정해주면 되게 좋은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커서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 새끼가 왜 틀린지 내가 어떻게 알아죠? 하여튼 또 풀이 과정을 봐야 아는데 풀이 과정이 보면 개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답만 써놓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경지에 좀 이르니까 경지는 아닌데 경험이 늘으니까 이게 되더라. 답을 보니까 이 새끼 왜 틀렸는지는 알 것 같아. 뭘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됩니다.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써놓으면 그래서 좋아요. 아, 여기서 잘못했구나 가 판단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요새 애들은 부끄럼쟁이라서 자기의 풀이를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돼, 엄마 내 풀이 하면서 이렇게 다들 어디 딴 데 풀어놓거나 아니면 여기 풀었다가 저기 풀었다 여기 풀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지, 맞지? 분신술 쓰지 슉슉슉슉슉. 왜 그러는 거지? 1,2와 7,10이고요.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 중심이 뭐겠어? 4,6이에요. 반 지름은요 3, 4, 5입니다. 길이가 5만큼. 숫자 밑에 써놓고. 자, 뭐 이런 거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원이 있잖아.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졌잖아. 나쁘지 않은데? 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점 기준으로 이게 원을 통째로 커다랗게 회전을 했잖아. 그건 뭐야? 도너츠 모양처럼 나오겠지. 여기 약간 이렇게 안에 작은 원이 있고 커다란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나오면서 도너츠 모양처럼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제일 큰 반지름과 제일 작은 반지름을 찾아야 하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 여기서 저까지가 최대 이 지랄하면 안 돼요. 알겠죠? 혹 그런 거 아니죠? 자, 하여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가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어디가 최대야?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뭐를 더한 거? 반지름을 더하고 뺀 게 최대 최소예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두 점까지 거리 최대 최소 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안 돼요. 묻는 거 보니까 한 놈 그랬다. 자, 하여튼. 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까지 거리에다가 이까지 거리 해가지고 둘이 제곱 차이를 만든다고 알겠지? 아니잖아. 그랬어? 잘했어. 자. 그래서 뭐야? 이까지 거리가 얼마야? 2루트 13이죠. 2루트 13에다 뭐를 반지름 5 더한 게 최대 값이고요. 2루트 13에서 5 뺀 게 원의 그 반지름의 최소 값입니다. 그 도너츠의 최대 길이랑 최소 길이에요. 그럼 뭐야? 이거의 제곱에 뭐가 돼? 차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제곱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자 제곱에서 빼기로 해. 합차 공식을 써도 좋고요. 합차 공식 쓰면 어떻게 되니? 곱하기 10이니? 그래서 40 루트 13 딱 써놓은 친구가 여기 한 명. 파이는 어디 갔니? 자, 파이도 붙여주세요. 파이 없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더야? 저 이거는 썼어요. 아, 이건 썼어. 딴 건 안 썼다, 맞지? 딴 거 몇 개 안 써놨더라. 그지 20번이라든지, 맞지? 자, 앞에 비대한 게 또 뭐 있었는데? 유재였나? 유재에 또 한 놈, 두 놈 안 써놨더라. 또 도랑 너랑 똑같이 안 써놨던가. 너였나? 하여튼. 자, 그럼 다 됐고,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도형의 이동 좀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이동은 요거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처음 배우는 개념은 아니니까 뭐 다들 아실 거라 믿고,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이다. 자, 평행 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변환에 의해서 점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평행 이동된다면 우리는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이 변환이라고 부르는 평행 이동이라는 하나의 그 명령어, 함수예요. 함수 is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 평행 이동해라는 명령어입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저만큼. 이거를 똑같은 평행 이동을 도형의 방정식에다 적용한다면 자취의 성질에 의해서 실제 계산 결과 뒤집어지죠. x-n, y-n이 되어야 평행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낚시를 시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도형 보고는 도형대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얘를 t라고 써주면 참 고마울 텐데 f라고 쓰는 새끼들이 가끔 있다. 이걸 보고는 딴소리 하면 안 돼. 이건 점이야.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진 거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냥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야. 이런 뭐야? 함수예요. 함수. 평행이동하라는 함수. 함수야. 함수. 평행이동도 하나의 함수야. 명령어니까 함수야. 그리고 이때 이 f는요. 함수 f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엄밀하게는 피규어,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xy에 관한 어떤 하나의 방정식이다를 나타내려고 fx, y라고 쓰는 것 뿐이지 gx, y는 제로다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요거랑 요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땡땡 함수의 표현이다. f 땡땡 어떤 정의역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함수값을 가져야 한다. 이게 함수의 표현이잖아. 함수야 함수.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뭐 일단 큰 문제 될 건 없겠고요. 점은 점대로 옮기고 도형은 도형대로 옮기면 되고 도형할 때는 반대로 x 대신 x-m을 대입하고 이런 거 주의하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게 원평행 이동할 때 도형의 방정식처럼 다뤄서 x-m 대입해도 되고요. 원은 또 중심이 중요한 도형이잖아요. 중심은 점이니까 중심 옮길 때는 그냥 점처럼 움직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반지름 펼쳐도 되고. 맞지? 이런 느낌이잖아. 우산 접었다가 옮겨서 다시 우산 피면 우산 크기가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이건 됐어. 대칭 이동이 중요하지. 자, 대칭 이동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좀 정리를 해보자. 한 번에 다 써볼게요. 그냥 x축 대칭, y축 대칭, 원우점 대칭, y는 x 대칭까지. 이거 일단 기본이죠. y는 마이너스 x까지도 많이 보는데 일단 y는 x까지 대칭해보자. 점 a, b와 도형 f, x, y는 제로를 좀 구분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 해볼게요. 대칭이동 어떻게 해야 되지?
x축 대칭하려면 뭐를 바꿔야 돼? y축의 부호를 바꿔야 되지. y좌표의 부호를 바꿉니다. 자,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좌표의 부호를 바꾼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얘는 문자의 부호를 바꾼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디자스가. 자, f, x, 뭐야? 아이고, 마이너스 y는 제로다. 달라요? 다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하나하나에 아주 간단한 변환만을 하고 있으니까 딱히 x좌 마이너스 x로 바꾸고 뭐 x 좌표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별 티가 안 나는데, 좀 이따 이걸 설명할 건데 여러 개 복합적으로 할 때는 중요해요. 좌표로서 하는지 문자로서 기능하는지. 그러니까 점과 도형은 당연히 대칭은 또 다릅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변화일 뿐이야. 내가 이거 만약에 x, y로 썼으면 그냥 다 똑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착각하실까봐 a, b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건 b, a가 되죠. 얘는 f, y, x가 됩니다. 쓰는 김에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그래서 너와 너의 동시에 대칭 이동을 하면 p, q라는 점 대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2p에서 a 뺀 거 y좌표는 그대로, x좌표 그대로고 2q에서 b 뺀 거 둘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점 대칭하게 되면 원래 점과 대칭 이동한 점에 중점이 너여야 되니까 중점이 너가 될 수 있도록 식을 갖다 온 거고, 너는 중점이 뭐, q에 있어야 되니까 뭐, q. 아니지. y는 q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가 똑같고 y좌표가 변해야 되잖아요.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랑 원래 점의 중점이, 즉 둘이 돼서 일어나는 게 q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주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물론 너는 설명을 할 때 자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그런 거고, 2q-y고 솔직히 얘들은 지금 단원에서 막 제가 포인트가 맞춰져서 저기에서 뭐 잘 해봐라 이런 거보다는 뭐가 나와? 이게 반대로 식이 적혀 있는 거 보고, 아, 이거 x는 p의 대칭이구나 이런 거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죠. 그것만 또 두 개 한번 소개해 볼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공간이 좀 좁네. 여기다 써야지. fm 더하기 x는 fm x다. 내지는 fx는 f2m x다를 보면은 여러분이 뭐를, fx는 x는 m 대칭인 함수이구나. 2차 함수가 특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의 합이 2b와 같더라 라고 하면은, 요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fx는 이런 거 둘이 더한 거의 절반 a와 이때 만들어진 함수값의 절반 b의 대칭인 도형이구나, 점대칭 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a에서 x만큼 떨어진 점, x만큼 빠진 점의 함수값의 합이 너의 h 더한 거, 너의 h 뺀 거 둘이 더하면 2b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대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 도형과 점의 대칭 이동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해보자.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오우, 여기 써도 되나? 너무 홀리한데, 칠판이? 아, 여기에 빛이 중요성? 조명이 중요성인가? 얼굴이 번쩍번쩍거리잖아. 그래도 여기는 시꺼먼네. 자, 하여튼 아저씨는 어쩔 수가 없다. 자, 여러분을 여기 갖다 놨으면 번쩍번쩍거렸잖아. 쌤은 역시 아저씨답게 시꺼멓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직 젊은데. 네, 되게 젊다고 느끼거든, 사회생활 하면서. 33이잖아. 너 31입니다. 오늘부터. 야, 그래도 앞자리가 안 바뀌었네. 제 얘기를. 하여튼
1, 2년 전에만 바꿔주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예, 어쨌든 30대인데. 젊잖아. 이제 뭐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데. 또 오랫동안 했고, 10년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늘 보는 게 내보다 훨씬 어린 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 보면 니들이 뭐?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몇 년생이지 니들? 08인가요 니들이? 08년생. 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2008년이면 내가 이제 18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난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막 수업을 더 하고 있으면 걔들이 태어났을 때 난 뭘 했을까? 그때도 수업 중이었네 하면 그때부터 약간 빨리 직업 바꿔야겠다. 자, 하여튼 볼게요.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뭐가 다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몇 개 옮겨보면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f, x, y가 있는데요. 조금 얘가 됐으면 좋겠어. 점은 a, b라는 문자를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하나 같이 들기 위해서 점은 2, 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요. 도형이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직선을 생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도형의 대칭이동과 평이동을 여러 개 할 때는 평이동 먼저 하면 안 돼요. 다 대칭할 거 해놓고 또 평이동 해야 되지만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이동 먼저 좀 해볼게. 이렇게 평이동 좀 해볼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하면 너는 뭐야? a 플러스 m, b 플러스 n 되잖아요. 너는 뭐야? f,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이 되죠. 실제 너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옮겨볼게요. 그럼 너는 2 더하기 3, 3 빼기 2.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한번 써볼게. 알겠지? 그럼 너는 뭐야? x 대신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배 y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제로. 뭐 이런 느낌으로 적혀져 있겠네. 자, 이 상황에서 누구를 대칭해볼까? y는 x 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대칭을 하면 너는 좌표 통째로 바꿉니다. 알겠죠? 뭐 그래도 되잖아. 그냥 결론적으로는 5,1이라는 수를 y는 x 대칭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1,5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3-2,2 플러스 3이라고 이제 앞에 변화를 좀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너는요? 여러분, 넌 봐봐. 이 새끼 이거 전경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플러스 4. 새끼 하필이면 날아가면 어떡해. 날아가는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자. 날아가는 건 좀 별로니까 살짝 수정을 해서 안 날아가게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 이 직선은 그냥 이거잖아. 봐봐. 단발이잖아.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죠. 일단 얘 입장에서는 이 직선을 y는 x 대칭하는 것 뿐이잖아. 그럼 여러분 y는 x 자리 바꾸면 y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실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통째로 y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의 자리를 바꿔? 그렇게? 그게 아니잖아. 그냥 y 대신엔 x 쓰면 되는 거고 x 대신에는 y 쓰면 되는 거야. 굳이 따지자면 y 마이너스 3 더하기 2배 x 더하기 2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이게 얘랑 같은 식이고 얘는 얘랑 같은 식인데 봐봐. x랑 y의 문자만 그냥 바꾸면 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다. 알겠지? 근데 얘는 뭐야? 통째로 바꿔야 돼. 이해돼요? 자, 다시. 너는 a와 b만 바꾸는 게 아니라 b 플러스 n이라는 숫자, a 플러스 m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바꿔야 되지만 너는 뭐야? x 대신에 y를 쓴다. y 대신에 n을 쓴다지. y 마이너스 n을 앞으로 보내고 이런 거 아니다. 알겠지? 특히 뭐를 이해해야 돼? 여기 있는 쉼표가 xy 좌표를 구분 짓는 쉼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x랑 y라는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찍어놓은 문자 두 개가 들어간 식이다라는 뜻으로 찍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x에는 뭘 넣고 y에는 뭘 넣자지. 쉼표 앞에는 x 좌표를 넣고 아니야. 알겠지? x 좌표 y 좌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데 얘는 그대로 있고 y 좌표 얘는 하나의 좌표잖아요.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얘도 x축 대칭을 하고 나면 1,5를 대칭하면 1,-5가 돼야죠.
따라서 3-2는 그대로 있고 얘한테 둘 다 괄호 치고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너는요 x축 대칭했잖아. 그냥 이 직선을 x축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쓰실 거 아니야 여러분, 맞지? y 대신 마이너스 y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 밑에 풀어놓은 식에는 y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y 쓰시면 돼요. 숫자라든지 문자 변화해진 건 건드릴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오로지 y라는 문자로 마이너스 y를 쓰면 돼. y 플러스 3을 통째로 y 마이너스 3을 통째로 y 마이너스 y 플러스 3으로 바꾸는 게 아니단 말이야. 여기도 y의 부호만을 바꾸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두십시오. 건들지 마십시오. 됐죠? 얘는 쉼표를 기준으로 x 좌표, y 좌표니까 좌표를 기준으로 통째로 앞뒤를 바꾸거나 부호를 바꾸거나 해줘야 된다면 도형을 할 때는 그 문자들만을 변화를 줘야 됩니다. 통째로 막 바꾸고 이러면 안 돼. 그 방금 또 봤지만 도형에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평행이동이 원래 원했던 만큼 평행이동하지가 않아요. n만큼 옮겼잖아. 근데 이걸 막 뒤집고 대칭이동 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는 오른쪽으로 색한 가고 싶었는데 평행이동 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색한 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실제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키기보다는 뭐가 나와? 다음 도형 fx, y는 0을 그려놨다. 그려져 있어. y는 뭐야 이거 적당히 옮겼을 때 마이너스 y 더하기 2, x 마이너스 3의 도형의 그래프를 구하라. 이런 거 맞다. 밑에서 고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야? 내가 얘가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평행이동 먼저 할 건 아니고 당연히 대칭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 대칭이동 하고 나서 평행이동 하는 거랑 평행이동 하고 나서 대칭이동 하는 거랑 다르다. 알겠지? 결과가. 보여줘야 돼요. 네. 보자. 영상 또 찍고. 이거 영상이 또 이게 글자가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네. 전 되게 올바르게 썼는데. 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카메라가 저기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각도상 게 이상이 보이는 건 이상. 제가 절대 글자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짝 올라간 느낌 좀 있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팔이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 됐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있던 점을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대칭이 다음에 여기로 오잖아. 맞지? 여기 와야 되죠. 근데 대칭이동 먼저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면 절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똑같이 하고 싶으면 대칭이동 한 다음에 왼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네가 x축, y축 대칭할 때마다 y는 x 대칭할 때마다 저 변화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칭이동 할 거 다 해놓고 평이동을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겠다.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다들 또 아리송한 표정만 졸라 짓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 하여튼 뭐 설명 이상했어? 잘 이해가 안 돼? 참고로 그 대칭이동 먼저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대칭이동 또 하나의 함수야. 변화 명령어잖아. 너 x좌표 y로 바꿔. 너 x좌표 마이너스 x로 바꿔. 이런 명령어잖아. 함수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여러 번 하겠다는 건 함수끼리 합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합성 함수는 순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합성이라는 연산은. 맞지?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뭐 해도 될 때도 있겠죠.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인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해볼게요. 시험에는 네가 나온다. fx, y를 여러 번 이동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2, x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중간에 무슨 짓거리를 했을까? 물론 여러분 한 방에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한 방에 어떻게 이동시키면 되잖아. 변환이라는 거니까. 졸라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안 합니다. 못해서. 그러니까 어렵잖아. 맞지? 이게 섞이면 어렵거든. 간단할 때야 그냥 쓱쓱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뒤집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돼.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자, 항상 대칭 먼저 해야 돼. 평이동 마지막에나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y랑 x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그냥 y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지. 축 대칭보다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y는 x축 대칭하고 나면 y는 x 대칭한 다음에 x축, y축 대칭이 서로 바뀌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앞으로 보내 y, x는 0. 그럼 뭐 했어? 처음에 y는 x 대칭했죠? 뭐야?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네. 그래서 마이너스 y, x는 0. 뭐다?
x축 대칭했다.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를 썼고 x도 x 마이너스 3을 쓴 거네요. 따라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볼게요. 알겠죠? 요 순서대로 그냥 이동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수업하면서 우리 학원 옛날 교재 중에 하나에는 있었는데 제가 아직 학교 기출이라든지 문제집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점과 도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도형의 대칭이동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나오는데 저건 맞지? 자주 나오는 유형이잖아.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맞지? 어떻게 평행이동했나 찾아봐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식 보여주면서 이 식이 저렇게 됐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라 이런 것도 있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점은 솔직히 할 줄 몰라도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 모양은 제가 똑같이 써놨습니다. 근데 달라요 하는 짓이. 일단 y랑 x의 자리를 바꾸긴 해야 되니까 y는 x 대칭을 하긴 합시다. 일단 y좌표를 앞으로 보내긴 해야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 y는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 뭐라노? x좌표가 부호가 바뀐 겁니다. 자, xy가 헷갈리면 a, b로 해 차라리. 그래야 오히려 아예 다른 느낌 같이 들어서 좀 덜 헷갈릴 수도 있어. 잘 봐. 그냥 y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야. 2,3이었고 3,2 됐어. 근데 뭐가 바뀌었어? 지금 문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 그게 아니야. 그냥 x좌표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될 차례잖아. 다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고 자꾸 의식하면 안 돼. x좌표, 쉼표 앞에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야. 이거 y축 대칭한 겁니다. 다른데요? 뭐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점이랑 도인데.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는 점이잖아. 이 점이 저거 되려면 x축에다가 2를 더했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고 y에는 3 뺐죠? y 좌표인 x에는 3을 뺐잖아. 그래서 y에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좀 다르다 맞지? 처음 본다고? 왜 뭐 잘못했으나? 그래 맞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평행도 이렇게 써놔서 힘들어해서 그래요.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왜? 뭐 자꾸 뭐라는 거야? 속삭여. 쌤이 이제 좀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게 맞나?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말을 하다가 안 하는 거랑 하다가 안 하면 어떡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하다가 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고 이제 그대로 도망쳐버리면 어떡하냐고 가르쳐주고 가요. 어려워? 안 나오니까 사실 근데 머릿속에 살짝 이렇게 뭐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되고 하고 싶으시면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점이라고 생각하면 2,3이라는 점이 그냥 쉽게 x에 2였고 y에 3이었죠. y에 3 넣고 x에 2 넣으면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단 y는 x 대칭한번 한 다음에 부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서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니까 x축 대칭을 한 거고 여기다가 2만큼 더했고 여기다가는 3만큼 빼서 즉 x에는 2를 더했고 y는 3을 빼서 점을 만든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점을 저렇게 옮기라는 기호예요. 근데 점은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게 도저히 못하겠어요. 숫자 넣고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1,1 넣으면 결과가 탁 나와요. x에 1 넣고 y에 1 넣으면 탁 나와요. 이렇게. 알겠지? 맞잖아. 1,1이라는 거 옮기라면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1 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형은 오히려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죠. 이거는 뭐 자주 해봤던 거니까 사실 할 줄 아실 거라 봅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y랑 x 자리 바꿨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그럼 x축 대칭이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부호 정리 좀 잘해줘서 얼마나 평이동했는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쌤 여친이 되게 잘하거든. 쌤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말을 막 해. 이게 혼잣말 하듯이 뇌까리듯이 하거나 작게 한마디 등 내뱉거나 해. 그럼 나 못 들었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안 가르쳐줘. 왜?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
물론 여친도 변명은 아니지만 핑계는 아니지만 여친 입장에선 그렇대.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못 들으면 더 이상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걸 어떡해. 제가 귀가 나쁘면 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전쟁이야? 슬슬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 고민이네.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 그건 너무 그런 표현이었네요. 야, 녹화 중인데. 자, 수고하십시오. 자, 하여튼. 네, 수고하십시오. 네 목소리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마이크가 가까이 있지 않아가지고. 잡음처럼 살짝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지? 이렇게 든 느낌으로 애들 말하는 거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떠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니들은 떠들어도 안 들어가니까 떠들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뭔가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우리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품행 장애라든지 막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치? 어떻게 사람 말 그렇게 알아듣니? 여튼 제 여자친구가 늘 그래요. 안 가르쳐줘. 이게 근데 나도 좀 이상한 게 되게 쓸데없는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하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서 둘이 싸워. 대도 안 했잖아. 그런 걸로 싸우고 있어.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내 말에 집중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걸 보면서 입을 보면서 들으면 더 잘 들릴 거라고 하는데 내가 뭐 귀머거리야? 뭐 입까지 보면서 들어야 돼? 안 들리면 다시 얘기해주면 되지. 물론 상대방 입을 보면서 말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맞지. 내가 좀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집중을 안 해서 못 들었다고. 그럼 못 들었다고 물어보면 얘기해주면 되잖아. 뭘 힘든 일이라고. 내가 그랬지. 너는 강산하지 말라고. 애가 못 알아들어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짜증 날 것 같으면 강사하지 말라고. 그럼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세 번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몰라. 세 번, 네 번이어도 모르면 설명해줘야 되는 게 내 역할이죠. 물론 세 번, 네 번째 설명하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좁혀고 싶긴 하겠죠. 죽이고 싶을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야 세, 네 번째인데 아직도 뭐 안 볼 거 있으면 어떡해 하면서 그래놓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자, 1,3이 2,1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1,3이 2,1로 옮겨졌다는 거 1 더하기 A 3 더하기 B라는 게 2,1로 옮겨졌다는 얘기지.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패. 참고로 전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소한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지만 다 해결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연애 꼭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하시고 결혼도 많이 하시고 결혼 많이 하면 안 되나? 애도 많이 낳으시고 화이팅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저는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저는 이제 연애하고 결혼까지는 해도 애는 고민이야. 나오면 좋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좋은 인생 나쁘지 않아. 요새 약간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일 하다가 뭐 너무 힘들면 때려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반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디폴트 기본이지만 너무 힘들면 도망쳐. 알겠지? 또 공부하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쳐. 뛰어내리는 것보다 낫잖아. 공부하다 얼마나 힘들어. 뛰어내리기까지. 뛰어내릴 것 같으면 도망쳐. 그냥 괜찮아. 도망쳐. 됐어? 근데 이제 쌤이 이런 얘기 해준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역시나 또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서 이제 이거는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오은영이 아니라 뭐 어디 가야 되냐, 뭐 두뇌 교육소 이런 데 가야 되나, 어디를 가서 애를 고치지? 자, 하여튼 그래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너무 힘들면 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중3이잖아. 이제 고1, 고2, 고3 보내야 되잖아. 여기 수능이 남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수능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재수를 했을 때 약간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전부인 것 같아요. 유리한 점도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점이 있다면 있겠죠. 어쨌든 혼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까지 한 호흡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능하면 현역일 때 뭐 정말 안 되더라도 재수 이용해서라도 빠르게 수능판, 입시판을 탈출하셔서 대학에 안착하시는 게 맞다. 여기서 행복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행복하게. 부모님과 잘 지내고. 왜 여러분 뭐 이제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고, 학원 선생님이랑 싸우고, 학원 선생님 여러분 공부 안 해갖고 막 도망치면 잡으러 다니고, 엄마랑 막 싸우고, 가출하고, 나 공부 안 해! 이러고 맞지? 엄마가, 휴, 절수는 오늘 또 이지라면서 막 다큐멘터리 깔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행복하게 공부하세요.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도 잘하시고, 쌤도 여러분에게 잘해볼게.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성적의 상승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잘 나오면 좋은 거지. 못 나오면, 뭐 못 나오는 거야. 뭐 어떡하냐. 네가 뭐 기를 쓰고 뭐 억울해하면 올라가?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는 이게 중학교랑 또 다른 게 이런 느낌 있잖아.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잘못된 말이거든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해서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네 실력대로 시험을 칠 수는 있겠지. 시험 기간에 반짝 한 1, 2주 열심히. 3, 4주가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생활은 평생 열심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 내신 기간 되면은 예를 들어 기말 중간고사가 있다고 칩시다. 5월 초에. 그럼 그 전주에 뭐가 있냐면 딱 1, 2주 전에는 쌤들이 여러분을 배려해서 거의 뭐 없는데 그 전주까지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수행평가가 잔뜩 있어요. 학교에서는 가끔 이제 이벤트들도 꾸준히 있잖아, 맞지? 그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될 거고, 참가하실 건 하셔야 될 거고, 수행평가가 여러분을 한참 괴롭힙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수험 이제 1, 2주 남아있어. 수행평가 핑계로 숙제도 이제 학원 숙제 좀 덜 해가거나 이랬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돼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서 되게 대단한 애들이 다 해오고 하긴 하지만, 걔들이 대단한 거고, 수행평가가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 거예요. 특히 본인이 저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거나 좀 싫어하는 애들 빨리 마인드를 바꿔. 수행평가 싫어해서 못 주게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때는 수시가 별로 안 중요했으니까 수행평가 별로 안 중요한 애들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미술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 백지 내거나 아니면 이제 대충 쓱쓱 파놓고 내고 이러면 B 받거나 C 받겠지. 뭐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잖아 너 맞지? 심각하다. 하여튼 그게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이게 조각팔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좀 거짓말이잖아,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진 않은 거지. 수학 공부하듯이 했었으면 잘했겠지. 그러니까 그건 뭐 저 정도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사실 그래도 상관없는 게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크게 막 다를 건 없어요. 교과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이상 수준만 되거나 뭐 C 받을 정도만 아니면 별 문제 없음. 26이면 C를 받을 수도. 그 정도는 신경을 조금 쓰시는 게 쑥덕쑥덕 엉성엉성 진짜 이게 있어서. 그리고 실력이란 걸 키워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쌤이 이런 생각은 100점부터 예를 들어 70점 있던 사람은 아니니까 70점까지가 이제 있다 치면 내가 평소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사이즈가 나오잖아. 100점에서 한 90점 정도는 받을 실력이다. 정말 못 쳐도 90은 받을 것 같고 잘 치면 100점 받겠다. 나는 정말 잘 쳐도 100은 힘들 것 같고 한 90점대에서 80점 사이가 될 것 같은 사이즈다 하면은 내 사이즈를 알잖아. 평소에 학교 기출문제 막 풀어보는데 제일 뒤에 있는 문제나 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 단답형 문제 보니까 이런 건 사람이 푸는 게 아니구나. 푸는 애들 있으면 이상한 애들이군 하면서 이게 공부 안 한 애들 있잖아. 근데 걔가 100점 받으려고 시험 치면 안 되죠. 90점 받으려고 시험 친 게 맞고 자기 사이즈를 보고 실력대로 쳐야 되는데 일단 이 실력을 키우는 건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시험 기간 때 반짝 열심히 한다고 실력 자체가 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험 기간에는 내가 내 실력 안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실수를 줄이고 시험 칠 때 멘탈 관리하고 또 내가 늘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 잘못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이게 1, 2분 넘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잘 안 풀리거나 문제 좀 이상한 것 같다 느낌 들면 일단 둘 중 하나는 해. 넘어가거나 아니면 네가 여기서 내가 전교 1등 했어. 위험을 보여줘야 돼.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어요. 라고.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리면 그런 거 네가 해야 돼. 32등한테 부탁할 거 아니잖아. 전교 32등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 시험 시간에 전교 32등한테 텔레파시 존나 보내. 32등 빨리 가서 쌤한테 물어봐라.
그런 걸 어떻게 32등 아이가 하니? 전교 2등, 3등 하는 애들이 손들고 물어봐 줘야지. 수학 전교 1등 하는 애가 물어봐 줘야 돼. 선생님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쌤들이 확인해 주겠지. 근데 그걸 네가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고, 안 할 것 같으면 빠르게 넘어가 일단. 맞잖아. 내가 못 풀고 있는 중이면 어차피 못 풀 거고,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면 일단 넘어가는 게 낫잖아. 복수 전원정답 처리가 되더라도 이득을 보게 될 거고, 그걸 염두에 두고 시험 쳐. 10분씩 풀다가, 아, 선생님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봤는데 시험 문제 잘못됐는데 전원정답 처리 저 억울해 죽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물론 이제 본인에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하고 안 하고 내가 못 풀고 있고, 아, 풀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왜? 맞게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문제 풀 사이즈인데 안 풀렸잖아. 그럼 뭐가 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잘못된 거지. 이 정도 자신감 들고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붙잡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자주 잘못 나오는 학교인 걸 알고 계시면 이제 넘어가야 돼.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아도 시험장에서 막상 하면 머리 새하얘지면서 씨발 뭐지 이거 풀려야 되는데 좋댔던 또 한번 푼단 말이야. 풀어서 나오면 어휴 내가 아까 잘못 풀었구나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왜 안 되면 넘어가죠. 또 그게 성격상 안 되는 애들도 있다. 앞에 거 돼야지 하면서 뒤에 거 풀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성적 중에 제일 높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맞잖아. 시간 관리하는 것도 연습하고 풀 수 있는 문제 좀 더 빨리 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시험 기간에 해야 될 일이고요. 말하자면 내가 목표가 이제 1등급인데 내가 1학기를 보내보니까 2등급 중간 정도였어. 그 1등급이 되려면 사이즈를 키워야지. 이제 방학 때 뭐 해야 돼? 또는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엔 뭐 해야 돼? 어려운 문제 졸라 푸는 거야.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고도 또 해설지를 보면서도 이해를 좀 최대한 해보고, 가능하면 내 혼자서 풀 수 있도록 2번, 3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혼자서 문제집 풀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내 사이즈를 체크해야 돼요. 아, 이런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이 정도 하면 풀 수 있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를 쳐도 처음 보는 문제가 오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도 도전을 해보거나 시간 관계 딱 따져보고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손대보고,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안 된다 하면은 요거 살짝 일단 밀어두고 나머지 문제 혹시 애매했던 거 있으면 확인하고. 그럼 10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매했던 게 일단 없어야지.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어떻게 보면 운도 필요해. 한 번 싹 풀었는데 딱히 막히는 것도 없었고, 아 이거 조금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놓고 다시 봤는데 좀 맞는 것 같네 하고, 어려운 문제 딱 도전해서 풀었는데 한두 번 만에 오 오케이 풀렸고 시간이 깔끔하게 다 떨어졌고 하면은 뭐 100점 받는 거지. 100점 받는 사이즈야 100점을 받지. 어떻게 100점 받나. 쉽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이런 걸 본인 사이즈,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되게 멋진 말로 내 수준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중3이시잖아. 이제 2학기잖아. 사실상 2학기 내신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맞잖아. 그때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준비한다 생각해서 학교 시험 기출 문제라든지 또 어려운 문제 난이도들 많이 접해 보시면서 내 사이즈를 최대한 빨리 키우시고, 지금은 그 다음에 학교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출 문제 많이 풀면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뭐를 연습해야 돼?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추고, 실수를 줄이고, 시간 관계를 좀 파악해서 시간 관리를 좀 하고, 시험 문제, 자, 이거 변명 아닌 변명하자. 우리 학원이 타이핑을 다 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잘못 나온 것도 있고, 수정된 거를 우리가 받아서 타이핑을 하지만, 우리 또한 타이핑하면서 실수를 해. 답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끔. 완벽한 연습 아닙니까? 실전 같은. 우리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잘못된 문제가 있어. 쌤 이거 문제 이상한데 물어봐 나한테. 내가 확인해 줄게. 이것까지 연습시킨다니까? 굉장한 학원이야.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수능 칠 때까지는 죽으라 공부하는 건 아니야. 죽어라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부터 모든 시간을 다 공부에 쓴다 이거야. 자는 시간 자고, 자면 자야 돼. 3년 반을 할 건데 설마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하겠다, 이런 너무 힘들어. 그런 건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머리에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 그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나 공부를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3시간만 자니 사람이. 원래 8시간 자야 된다 하잖아. 인생의 3분의 1은 자는 거야. 알겠지? 이 정상이야. 알겠어?
나는 6시간만 자서 4분의 1만 자고 4분의 3을 써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면 일찍 죽어요. 너의 정해진 수명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기대하는 유전자가 결정되어서 기대하는 수명이 있으면 여기에 3분의 1은 자야 돼. 알겠지? 덜 잤잖아. 살아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일찍 죽어요. 알았어? 어씨 진짜라니까? 새끼야 내가 만약 90살까지 사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유전자 데이터에 보니까 90살까지 살게 돼. 그러면 뭐야 60년은 깨어있고 30년은 자고 있어야 돼. 몸을 회복하는데 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야 3분의 1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 저는 6시간만 자도 괜찮던데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몸이 약해져. 충분히 회복이 안 돼서 약해져. 그 다음에 자 단순 계산이야. 4분의 3은 깨어있고 4분의 1은 일어나 있겠죠? 깨어나 있는 시간이 똑같이 60년이 되려면 20년은 자야 되니까 얘는 뭐야 80년 살에 죽어야 돼. 알겠지? 똑같이 60년 살아있긴 하지만 80살에 죽었다고. 맞잖아. 쟤는 자면서 쓴 거 너는 뭐야 잠은 죽어서 자는 거. 그렇지 죽어서 주무시면 돼요. 진짜야. 이거 요새 과학 결과가 열심히 연구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 안 자면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는 게 건강하기도 하고 젊어서 그래. 결국 나중에 데미지가 쌓여. 그래서 이렇게 안 자면서도 이게 지속이 되려면 중간중간에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든지 낮잠을 한두 시간 잔다? 그러면 저녁 6시 저는 6시간밖에 안 자요. 낮잠 2시간씩 쳐자는 새끼는 하루에 8시간 자는 거 맞잖아.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자고 있는 거지. 중간에 2시간 자고 내가 좀 쌩쌩할 때 공부 좀 더 하고 그거 괜찮긴 하지. 8시간 잔 새끼잖아. 이거 어떻게 6시간 잤다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잘 봐. 6시간만 자도 전 괜찮던데 하는데 엄마 차 뒤에서 에 하고 있고 맞지? 수업 들으면서 에 하고 있고 이러면 똑같은 거야. 그럴 거면 침대에서 누워서 편하게 8시간 딱 주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알차게 16시간 눈 뜬 채로 보내고 다시 집에 가면 10시에 딱 퓨즈 끊고 빙 하면서 자야지. 그렇게 해서 6시에 번쩍 일어나가지고 오 하루 힘차고 기운찬 하루 하면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6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어제 4시간 자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몰래 졸고 막 이러잖아. 그러지 말고 충분히 주무세요. 이건 아니다. 많이 자. 쌤도 많이 안 자긴 하지만 일찍 죽을 생각은 아니지만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아요. 3년 반을 6시간만 5시간만 자면서 사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물론 시험 기간 같은 특수한 상황이면 2시간 좀 덜 자도 돼. 시험 끝나고 조금 더 쉬거나 죽어서 자면 되니까. 자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이게 건강 관리하면서 뭐가 잘 돼야 돼? 쌤은 딱 그 생각이에요. 일주일 내도록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 7일 학원 다니는 놈들은 스케줄을 조정해서 주말 하루 정도는 쉬거나. 근데 여러분이 주 7일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긴 해요. 전략상 이게 맞으면 학교 수업 안 듣고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학원 강사라서 하기보다는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 더 진심인 건 맞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진심인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는 데다가 학교 수업이 특히 교과가 아닌 수업이 나에게 지금 당장 대학을 갖는 목적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쨌든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었어야지. 자, 하여튼 학교에 교육을 기대하는 건 저는 이제 교육이랑 사회화는 기대할 수 있는데 교과 과목을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라는 건 학교에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에서는 학교가 좀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원의 힘을 빌리고 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쉬거나 다른 짓을 하거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 7일 학원 다니는 게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주 7일 일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 분들과 저와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주 7일 일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심지어 보상은 없어. 보상은 뭐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하나 줘.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약 나한테 주 7일 일하고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7시간씩 일하고 주말은 막 시간 많으니까 10시간씩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에 개고생해서 주는 게 주식 2장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한 이제 3년을 노력해서 주식한 이제 10개 뭐 20개 모아가지고 그때 되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모르는 주식을 준다는 거야. 왜? 노력을 했으니까 보상은 따라야 되지 않나? 그래, 네가 노력한 만큼 주식의 값어치가 오르는데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모른대요. 그때 가봐야 한대. 여러분도 고생해갖고 3년 뒤에 입시판 끝났을 때 대학 어디 갔는지 알아야 내 가치가 어느 정도 결정되잖아.
가치가 결정된다면 내 노력이 보상받는 거잖아. 너무 먼 미래잖아. 물론 중간중간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시험을 잘 치면 당연히 좋고 한데 뭐 시험 잘 친다고 인생이 뭐 다 아름다워지지만은 않잖아.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시적이잖아. 신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시험 잘 치면 좋지만 그 3박 한 3개월 동안 시험 날 잘 쳐서 행복하지 이런 거 있잖아. 땅바닥에 뒹굴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 2, 3일 기분 졸라 좋겠지. 시험도 잘 쳤고 나 역시 열심히 공부한 보람 있어 하겠지만 일주일 뒤에는 결국 똑같은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족같다 또 공부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왜 이거 안 하면 다음 시험 못 칠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칠이라는 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과니까 믿진 않지만 하나님조차도 하루 쉬었다고 하잖아. 주일에 쉬시잖아. 일주일. 네, 하루 정도는 쉬잖아. 여러분 또 하루 정도는 쉬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5일 일했으면 이틀은 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죠? 이게 맞아요. 이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이틀을 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시면 돼. 5일은 확실하게 공부에 집중하는 거고, 이틀은 내가 휴식도 좀 취하고, 놀고 싶으면 게임도 좀 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도 마음껏 하고 이러면 돼. 공부 말고 외적인 걸 해도 돼.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부를 좀 더 해도 돼. 그의 숙제가 좀 많았다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모든 걸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내 실력이 열심히 나름 해봤는데 여기야. 내가 목표한 대학은 여기를 가야 갈 수 있다고 치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 뼈를 깎아야지. 이제부터는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뭐 해야 돼? 행복과 맞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강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잠을 줄이시고 노는 시간을 줄이시고. 잠부터 줄이면 너무 건강하지 못한데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게 낫다. 놀아야 돼. 인간은. 알겠지? 안 놀고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해보시면 압니다.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 본인 의지가 아주 강력해서 해야겠다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해! 하고 선생님 해야 된다고 새끼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100% 그 새끼는 딴짓하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알겠지. 그러니까 노는 게 먼저야. 여러분 뭐해? 공부는 할 수밖에 없잖아. 하긴 해. 놀아도 되겠지. 그래서 뭐야? 엄마 몰래 놀잖아. 밤에 이렇게 휴대폰 존나 하고, 밤에 몰래 컴퓨터 켜서 게임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할 거 아니야. 피곤한 게 낫다는 거죠. 게임을 해야겠다 이거지. 친구를 한 달 동안 못 보니까 미칠 것 같아서 가출해서라도 친구를 봐야겠다. 보러 가는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잠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나중에 자. 알겠지? 뭐 정한대로 죽어서 자면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맞는데, 이걸 이제 점점 줄여나가면서 공부하는 걸 늘리는 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거 했으면 좋긴 하겠어. 왜? 이랬을 때 얻는 보상이 크다는 걸 이제 어른들은 미리 경험해봤으니까 알잖아. 나름 노력을 해봤든 안 해봤든 사람 다 똑같거든요. 일단 그래. 일단 잠깐만 있어. 알겠지? 그래서 노력을 해봤던 사람은 다 알아. 본인도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도 해봤겠지만, 이랬을 때 내가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노는 시간 좀 더 줄이고 또 이런 약간 자투리 시간들, 좀 아까운 시간들 잘 줄여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했었으면 잘했을 건데 좀 더 잘했을 것 같고,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후회가 들어요. 후회가. 그래서 이제 자식에게 약간 투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이게 자식 괴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니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원 일주일씩 돌린 줄 알아? 엄마가 니들이 이 새끼들 한번 혼쭐 나봐라 하면서 주치를 학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가져서 좀 더 편하고 좋은 직업 가지라고 지금 좀 더 공부해보자. 근데 이게 근데 애들은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있겠지. 여러분 그럴 때는 싸워야 돼. 엄마랑. 알지? 엄마랑 이제 주먹질은 하지 마시고, 엄마 이제 들고 던지면서 아직 엄마 이제 나한테 안 되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게? 그러면 안 돼. 폐륜이야 그건. 대화를 하세요.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은 좀 엄마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또 어머니들 여러분 되게 많이 걱정하는 게 애들이 너무 힘들까 봐 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봤고 공부해봤고 다 이제 살아봤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는 걸 알지만,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또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 물론 하면서도 여름방학 특강 하나 더 놓고 하는 건 엄마의 마음인 건데, 알겠지? 이해를 하고 그거는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려야지. 누가 헤아리니 그럼? 내가 헤아려줄까? 여러분의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헤아려줘?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러면서 막 커피 한잔 하면서 헤아려줘? 대화에 열고 맞지? 오늘 진짜 상처 치유하시고. 그러면 임마 신천지 사이비잖아. 이거는 이제 동욱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줘야지. 이거 하면 좋긴 하겠는데,
예, 뭐 단기간 할 수 있겠지. 자, 이번 여름에 뭐 딱 3일 엄마 아빠랑 뭐 해외여행 간다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나머지는 좀 집중해서 하자 하면 좋은데 이 길게는 안 돼요. 주 7일을 정말 빡빡하게 진짜 노는 날 하루도 없고 정말 쉬는 날도 제대로 없는데 1년, 2년, 3년을 반복한다는 건 아주 큰 의지거나 아니면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는 한 안 돼요. 그지? 그 이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스스로한테 찾아야지. 그지? 스스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면 못 하는 거고, 이유를 만들려면 이제 뭐 너무 좀 진부하지만 처절한 복수극처럼 이렇게 가야지 뭐. 드라마 스토리 보면 왜 미친 듯이 노력하는 애들 있잖아. 드라마 주인공도 왜 그래? 뭐 이유가 있잖아. 부모님의 원수 갚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러려면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이 정도 나는데 원하는 게 저기에 있네? 좀 더 해야겠다. 그럼 내가 일단 깨어있을 때 좀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하고 싶다면 내가 이제 쉬는 시간 조금 줄여보고 노는 시간 조금 줄여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저기인데 아직도 가질 수가 없다면 잠은 죽어서 자야겠다 생각하고 자는 시간 줄여서 공부하고 했던 게 이제 대단한 애들이고, 그거를 해내면 참 좋겠고,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세요. 알겠죠?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했다고 여러분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 나도 못했는 걸 뭐. 내가 못한 거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나 좀 이상한 사람 되잖아. 오은영 박사님한테 나도 상담 받으러 가야 되잖아. 전형적인 대리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왜 잘못된 부모님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잘 이해를 하셔서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스케줄을 잘 짜보시고요. 뭐 J면 스케줄 잘 짜신 대로 잘 행동해 보시고, P면은 불가능하니까 저는 P인데 스케줄대로는 안 됩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건데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 대신 만약에 5일 이틀 딱 나눠서 아니면 한 6일 하루 나눠서 쉬는 날을 확실하게 확보하셨으면 다른 날 쉬면 안 돼요. 알았어? 무슨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좀 놀아야겠어. 그딴 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엄마랑 여러분이 쌤 말을 듣고 이거다 해갖고 엄마한테 팍 뛰어가서 엄마! 일요일에 학원 안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쌤이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또 나 팔아가지고 그랬다 치자. 그래 쳐. 엄마가 그래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다. 뭐 그래 네가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막 일요일이나 토요일 하루 쉬고 월화수목금 열심히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뭐 학원 가고 토요일 학원 가고 일요일에 쉬기를 딱 했어. 근데 이 새끼가 토요일 때 쳐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월요일날 알고 보니까 학교를 째고 PC방을 쳐갔다. 그러면 인생이 박살나는 거야. 학원을 쳐 빼고 친구랑 놀러 갔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어. 엄마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친구가 놀았어. 그럼 일요일날 뭐 쳐있는데 그날 또 친구랑 놀았어. 그럼 미친 거죠 그냥. 반대로 일요일 공부했는데 월요일날 친구랑 놀았다.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지. 월요일날 친구랑 놀기 위해서 일요일날 내가 미리 좀 해둘 걸 해놓고 한다? 그래야 정상적이잖아. 미쳐가지고 엄마 월요일도 놀아야 되겠어 하면서 놀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바꿔 말해. 여러분 직장은 학교고 학생이고 공부잖아. 그러니까 6일 공부하기로 했으면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할 건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앉아는 있었어야 돼. 왜? 나 수업하기 싫다 학원 안 오면 어떻게 되니? 직장인이 오늘 회사 가기 싫은걸? 스킵!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유가 뭐야? 하니까 저 친구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야구 보러 왔는데요? 하면서 그럴 거면 미리 휴가를 내고 정확한 사유를 대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했다 하면 안 돼요. 맞아? 맞잖아. 그 직장인 또 미리 하다 보면 밀리거나 야근이 필요하거나 주말에 일해야 될 상황 오면 해야 돼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뭐 별반 다를 거 없어. 어른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냥 해야 될 게 공부니까 공부하시고,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좀 안 되더라도 하긴 해야 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공부하기로 나름대로 정했는데 무슨 마음이 좀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래 그럴 순 있거든. 쌤도 직장에서 일찍 출근해서 작업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싶은 날 안 하고 집에 갈 때도 있단 말이야. 야근 안 하고 그냥 집에 갈 때도 있어요. 밀은 밀려있는데 몰라 싶으면 내일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집에 갈 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때지만 학원 와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학원은 출근해서 수업은 해야 하고 할 건 다 해야 되잖아. 여러분도 할 건 해야 돼. 어른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설령 그날 조금 멍 때리면서 일한다 치더라도 할 건 다 해요. 일할 건 다 하고 가야 돼. 그게 어른이잖아. 여러분도 똑같아. 뭐 애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해야 될 게 공부인 것뿐이야. 됐지? 공부하실 때는 열심히 하시고 그걸로 주말 이틀 하루 쉬겠다. 그래서 뭐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어른들 보면요 주말에 어디 쉬러도 잘 못 가. 힘들어서 주말에 쉬어야 돼. 놀러 못 가. 여러분 데리고 할 때는 아빠가 30대 건강할 때 알겠지? 여러분 주말에 초등학생 이렇게 안고 수목원도 한번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하는 건 아빠가 뭐야? 여러분을 위해서 없는 체력 짜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젊고 건강하니까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야. 아빠 40대 넘으면 불가능하다 알겠지? 40대쯤 넘어가면 5일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죽을 맛이라서 주말에 이렇게 죽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누워서 이제 맞지? TV 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기어가서 맞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기어와서 소파에 누워있고 이런 거. 아빠 힘들었어 그래. 물론 체력이 좀 딸리기 시작하는 40대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젊고 건강하니까 좀 낫지만 여러분 또 5일 내도록 공부했으면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했으면 토요일 요일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오는 게 맞잖아. 또 주말엔 개쌩쌩한데 주중에 5일 공부해서 주말에 개쌩쌩한 거면 이제 공부를 덜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죽도록 열심히 했었어야지. 그래야 이틀 노는데 방위성이 생기고 그래야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5일 열심히 하지. 그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는 척이라도 제대로 해라. 주 7일 그냥 다니면서 하는 척해.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건 맞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하는 척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학원이라도 가서 앉아있고 뭐라도 들어오고 뭐라도 숙제라도 해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맹탕 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하는 애들은 스스로가 움직여서 하는 애들은 정말 급이 좀 다른 것 같아. 잘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걸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스스로 하는 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스스로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자꾸 공부하는데 이유를 붙이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이거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도 되겠지. 그런 게 어딨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보상으로 뭘 받는 거야?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다야. 나중에 너의 좀 더 미래의 가치가 너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좋은 보상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다야. 공부 좀 했다고 어디 가서 막 벼슬인 것 마냥 이제 엄마한테 행 하고 맞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공부 좀 하는 거 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다 하는 거야, 그건. 어른들 좀 다 일하잖아. 정상적인 사람들 다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도 정상적인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면 돼요. 나쁜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됐지? 어디 가서 뭐 공부 좀 한다 까불면 안 돼. 알겠지?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데려다도 주고 주말에 막 열심히 이것도 해주고 오메 가면 막 이제 식사도 다 챙겨주고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도 엄마에게 고마움 느끼면서 열심히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엄마한테 갈비찜 해줘 하려면 엄마가 서울대 가줘 했을 때 가줬었어야 돼. 알겠지? 갈비찜 해줘, 찜닭 해줘 하려면 엄마가 서울대 가줘, 연세대 가줘 했을 때 가줬었어야 된다고. 의대 가줘 했으면 가주면 그 다음 엄마한테 한 소리 해도 되지. 집 해줘 하면 엄마가 해줘야지 이제는. 엄마도 대가를 받았으면 이제는 각오했었어야지. 엄마도 야 여러분 의대 보내놓고 여러분 의사 딱 된 다음에 엄마 나 이제 결혼해야니까 집안 해줘 하면 해줄 준비했었어야지. 아줌마 뭐 했어? 평소에 10년 넘게 시간이 주어져 있었는데 엄마 열심히 돈 벌고 아빠 열심히 돈 모아놓고 애를 위해서 집도 좋은 거 하나 얻었어. 이제 열심히 했으면 우리 애 결혼할 때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지. 요즘 그럼 집 한 채 해줘야 결혼하지 뭐. 누가 결혼하노? 옛날 이야기야.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고 자기 집 사서 다 옛날 이야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 효도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결혼할 때 딱 내가 엄마 멋진 여자를 데리고 왔다잉. 엄마 멋진 남자를 데리고 왔다. 집 한 채 해줘. 내놔. 이렇게. 내놔 했을 때 그 누구도 저게 이상하다고 저기지 않고 여러분 평소에 잘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요구해 주는 거 다 들어주고 엄마랑 대화도 좀 잘 돼서 서로 의견 조율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당하게 이걸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뭐야 생판 딴 데서 이제 뭐야 헛짓거리하고 막 엄마 말은 안 듣고 쳐 놀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와 좀 뭐 이제 맞지 엄마랑 소개도 잘 안 한 여자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집 내놔 이렇게 하면 이제 폐륜이 알겠지. 난가? 자 하여튼 장난이고요. 알겠지? 열심히 살아. 나쁘지 않아.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나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만 해도
스스로 돈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금방 사서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은 없는데 잘 안 되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지.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줄은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씨. 지역적인 차이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도 그때는 몰랐어요. 니들 나이 때만 해도 내가 이제 시지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평수인데 어떻게 한 놈은 3억이고 한 놈은 2억이고 한 놈은 4억이고 한 놈은 12억 하는지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이걸 그때 알았었어야 씨 내가 인생을 맞지. 바꾸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부에선 답이 없겠구나 내 인생은 하면서 다른 걸 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너 도저히 안 되면 버리는 방법이 있잖아. 이 모든 걸 머리를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중을 절도 일찍 들어가야지 나중에 짬이 좀 빨리 차서 똑같은 나이인데도 일찍 들어온 놈이 빗자루질 안 할 거 아니야. 절도 짬밥 순서라고 하더라고. 절밥 순서래. 늦게 들어온 놈이 아침 청소하고 아침에 다 끼워주고 밥 차리고 다 한다 하더라고. 야 왜? 지유야? 아니 일단 좀만 있어봐. 금방 갈게. 이거만 설명하고. 자 그래서 저거 문제 덜 풀었지 않나? 자 요게 빨리 마무리만 할게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끝났죠? 뭐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2x 더하기 3에서 y 대신 y 플러스 2를 x 대신은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요런 직선으로 평행이동 되게 됩니다. g(a-b) 이게 gx인데 a-b는 3이죠. 따라서 g 3의 값은 5가 되겠군요. 다음 예제 2번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k를 y 대신 y 플러스 k를 넣어야 되나요? y축 방향 마이너스 k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k를 just a moment. y 플러스 k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k가 맞죠.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y 대신 y 플러스 k. 몇 배니? 2배니? 2배. x 대신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더하기 1이다.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니까 누구? 원의 방정식을 변형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2등분 하려면 3,1을 누가? 제가 지난 거죠. 1 더하기 k는 2배 3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어야 되겠다. 따라서 k는 얼마죠? 2인가요? 자 이제 3번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그런 문제인가요? L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을 L'라고 할 때 L과 L'의 교점을 이라고 했는데 일단 L부터 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길기가 2인 직선이니까 Y절편을 적당한 K라고 했을 때 2x-y 더하기 K는 제로는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2와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루트 5네요. Y는 2x 더하기 2루트 5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L'가 되는데 L'와 L의 교점은 어차피 Y는 XY 교점이나 다름없겠다. 그래서 너를 Y는 XY 교점이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2루트 5여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너가 되는 거고 이때 합은 마이너스 4루트 5입니다. 다음을 보면 이건 뭐 앞선 단원에서도 한 번쯤 정리했던 내용인데 y는 x가 있었다. 4,2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 x축 위에 어떤 점을 y는 x 위에 어떤 점을 이렇게 지나는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에 최소를 물어봤고요. 우리는 요걸 이제 직선 모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대칭 이동을 좀 해줘야겠죠?
너는 x축 대칭을 해서 4, 마이너스 2라는 요 길이와 같은 길이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너는 y는 x 대칭을 통해서 2, 4라는 점을 만들었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게 만들어 줬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둘레라는 것은 연두, 흰색, 노랑을 더하는 거고 너와 너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것과 같은 길이를 맞나? 이게 최소값이랑 같은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루트 42 루트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거군요. 따라서 이 빨간색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이 C이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을 구해줘야겠네. 뭐 지울 건 없지 않니 그래도? 너무 네, 뭐 좋습니다. 그냥 별말 아니었어요, 저도. 요거는 뭐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선을 구해서 하셔도 되고,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야? Y축 쭉 내리기가 이거였어. 2였고, 이거 4였지? 1대2로 내분한 거네. 2대1로. 따라서 2와 4를 2대1로 내분했다. C점의 좌표는 3분의 10, 빵!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분점이야, 뭐 센스껏 구하시면 되겠고요. 예, 제곱은 y는 x 제곱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차 곡선을 대칭 이동 평이동한 다음에 직선에다가 뭐 접한다 이런 얘기인데 직선 옮겨서 해도 됩니다. 물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y는 x 제곱을 y축 대칭하면 왜 하는 거야? 원래 y축 대칭 이동형이잖아.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우함수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y-n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n이라고 표현 가능하겠네요. 이 곡선이 직선에 접한다. 왜 나온 거야 이거? 이건 솔직히 좀 별론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죠?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완전 제곱식 어렵지 않게 n이 6일 때라는 거 체크 가능합니다. 예지 수준. 자, 예제 6번. 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위의 점 P에서 Y축까지의 거리. 이거 아까 설명을 좀 안 했었는데, 원을 대칭 이동할 때 자치를 그대로 옮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점을 옮기죠. 이때 중심인 마이너스 1,1을 어디에? Y는 3x 마이너스 1에 뭐 한다? 대칭 이동한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A, B라는 어떤 적당한 점이 든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 즉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구하는가? 크게 두 가지죠.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y는 3x-1이 있었고 마이너스 1,1이 여기쯤 있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 이동한 거죠. 말 그대로 대칭의 성질을 해서 기울기가 뭐야 돼? 서로 수직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1이보다 3이랑 수직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풀면 되는데 단점이 뭐야? 루트 뭐 분해까지는 좋아요. 뭐 그건 어차피 뭐 똑같은 수니까 약분된다 치자. 절대값은 절대값 나오면서 식을 제곱해서 풀거나 또는 절대값의 부호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식으로는 누구 중점을 많이 활용하죠.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중점이 뭐다? 이 곡선, 이 직선 위에 점이다. 라는 거 활용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위에 점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1은 3배의 2분의 a-1에다가 1 뺀 거다. 따라서 양변에 2배 해서 정리하고 위에 시간에 연립해서 정리하면 a, b가 뭐가 나오냐?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걸 써놨었어요. 이제 동욱씨 뭐 한 거야? 자,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b 더하기 3이고요. 그럼 a 더하기 3b는 2네요.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는 분모 분자의 양변에 2배 할게요. 3a-3 빼기 2입니다. 즉 b는 오늘부터 3a-6이에요. 와우. 여기다 넣어. 너무 큰데? 자, 하여튼
생각외로 너무 큰데? 자, 3배 했으니까 10의 2. 마이너스 18은 2가 되면서, 오, 다행히 A는 2로 깔끔해졌고요. B는 0이었습니다. 대칭이도 하고 나서 보니까 2,0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따라서 뭐야? 2,0에서 반지름이가 1인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원위의 점에서 Y축까지의 거리, Y축도 하나의 직선이죠. 이 직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 만약에 여기였으면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언제 가장 길겠느냐?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내려서 반지름만큼 더한 여기서 내린 게 가장 긴 길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과제는 앞에 스텝업 B 마무리 하시는 거나 57번까지인가 일 겁니다. 20 몇 문제 정도 남은 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연습 문제까지 확인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마무리하고 스텝업 A, B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 아마 수학화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다음 시간부터 수학화 진도도 같이 나갈까? 아, 그건 좀 그래?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책 같이 마무리 해볼게. 됐지? 과제는 저렇게 되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앞에 혹시 덜 고친 거 하나 있으면 그것만 마무리하고 가. 알겠지? 덜 푸신 분 조금 이거 풀이 좀 덜 해가지고 덜 남은 거 있잖아. 덜 고친 거 그것만 마무리해서 가.